월세 독촉. 그게 내 일상이었지? 매달 똑같이 오늘이라고 다를 거 없었어. 겨우 20평 남짓한 그 방에서 월세가 버틴다고.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 아이를 마주한 순간 내 세상이 흔들렸어. 훤칠한 키, 거침없는 눈빛. 건방진 젊은 총각이라고 생각했지?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돈 말고도 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만 그 말과 함께 날 훑어내리는 시선에 숨이 턱 막혔어.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내가 그의 앞에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지. 월세를 받으러 간 주제에 그의 다른 선물이라는 말에 이 주책 없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대고 내 다리는 이미 풀려버린 듯 힘없이 흐느적거렸어. 세상에 내가 감히 이래도 되는 걸까? 서울 변두리 낡은 4층짜리 빌라의 주인인 민자 씨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이 빌라를 포함해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은퇴 후 여전히 건재했으며 두 아이는 잘 자라본 듯한 직장인이 되어 품을 떠났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는 그녀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자 씨의 내면은 정반대였다. 번듯한 사모님이라는 가면 아래에는 중년 여성으로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전우회라는 이름 아래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고 아이들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낮에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활기찬 척했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의 고요가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갉아먹었다. 따분하고 무료하고 건조했다. 그렇게 그녀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201호 김준수 씨 벌써 2달째 월세 미납이라 이거지. 민자는 작은 수첩을 탁 소리 나게 다듬며 미간을 찌푸렸다. 세입자 관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자 씨였다.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제때 들어오지 않은 월세는 그녀의 잘 관리된 삶에 작은 균열을 내는 듯 불편했다. 여유는 있었지만 원칙은 원칙이었다. 지난달에는 문자로 경고를 보냈고 어제는 전화까지 했지만 받지 않았다. 괘씸한 마음의 민자의 걸음은 저절로 201호 문 앞으로 향했다. 직접 가서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차분한 베이지색 재킷에 몸에 꼭 맞는 스커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손가방을 든 민자 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사모님이었다. 낡은 빌라의 삐걱이는 계단을 올라 2층 201호 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똑똑. 짧고 간결하게 2번 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민자는 신경질적으로 노크를 한 번 더 하려던 찰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사장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 준수가 문간에 서 있었다. 민자는 숨을 헛들이켰다. 모델처럼 훤칠한 키,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단단한 어깨. 짙은 회색의 면 티셔츠와 편안해 보이는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수룩한 젊은이가 아니라 뭔가 날 것 그대로의 야성적인 기운이랄까. 그의 흐트러진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강렬했고 민자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살짝 비릿한 미소를 짓는 그의 입꼬리는 묘한 새끼를 풍겼다. 이 나이에 여자의 심장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남자의 눈빛은 정말이지 오랜만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랐다. 민자는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몸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월세 독촉하러 오셨을 텐데 들어오시죠. 준수는 민자를 이끌듯 안으로 들어섰다. 민자도 저도 모르게 그의 뒤를 따랐다. 좁은 방이었지만 방 안에는 준수의 젊고 낯선 채취가 가득했다. 민자는 애써 냉정을 되찾으려 했다. 준수 씨, 월세가 벌써 2달이나 밀렸어요. 제가 바쁜 사람인데 직접 찾아오게 하면 곤란하죠. 민자는 차갑게 말하며 눈을 준수의 얼굴에 고정했다. 하지만 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기대어 앉았다. 민자를 여전히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돈 말고도 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만 낮고 도발적인 그의 목소리는 민자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자의 동공이 흔들렸다. 돈 말고 드릴 게 많다니 이 건방진 총각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 민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준수의 시선은 민자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가냘픈 어깨와 가슴, 그리고 이윽고 그녀의 허리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민자의 몸은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저 눈빛은 대체 무슨 의미인 거야? 저 젊은 총각이 감히 나한테?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성과 도덕의 탑이 흔들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냉정을 찾으려 애썼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준수는 민자의 내면을 꿰뚫어 보듯 다시 한번 나른하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돈은 언제든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저의 다른 선물은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료했고 동시에 그의 시선은 더욱 대담해졌다. 민자의 오래된 심장이 요동쳤다. 그의 다른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거부해야 한다고,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머릿속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끈으로 묶인 듯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잊혔던 여자로서의 본능을 자극하는 강렬한 기운 앞에 그녀의 다리에는 힘이 쭉 풀려버렸다. 스르륵 중심을 잃은 민자의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민자를 향해 준수는 재빨리 손을 뻗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민자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차가웠던 민자의 몸에 뜨거운 온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성과 본능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팔 안에서 느껴지는 젊고 싱그러운 남자의 체향은 민자의 오랜 공허함을 일깨우는 듯했다. 어딘지 모르게 야성적이면서도 달콤한 그 향기에 민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당황스러움, 수치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낯선 감각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준수는 그런 민자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장님, 너무 힘드시면 잠시 기대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끈적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민자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결국 민자는 그의 팔에 힘없이 기대며 숨을 헐떡였다. 준수의 다른 손이 민자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일었고 민자의 귓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월세를 받으러 온 당당한 건물주가 아니었다. 30대 총각 세입자의 품에 안겨 떨고 있는 한없이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준수는 민자를 이끌어 작은 테이블 의자에 앉혔다. 민자는 온몸에 힘이 빠져 앉은 것이 아니라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맡겼다.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젊고 생생한 기운이 그녀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키는 듯했다. 준수는 그런 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월세는 언제든 내면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돈 그 이상입니다.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시선은 민자의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자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더욱 갇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잊혔던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갈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던 강렬한 자극, 젊은 남자의 육감적인 기운. 민자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이봐요, 준수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 건물주예요. 이런 농담은 불편하다고요. 민자는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준수는 그런 민자의 반응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자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민자를 덮치듯 드리워졌다. 민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준수의 손이 천천히 민자의 테이블 위 손등으로 향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사장님 후 그의 뜨거운 손이 민자의 차가운 손등을 감싸자 민자의 몸은 전기에 감전된 듯 크게 요동쳤다. 그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여성을 깨우는 듯한 손길이었다. 민자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 뜨거웠던 욕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준수는 민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의 눈은 외로워 보입니다. 메마른 땅처럼요. 제가 사장님의 그 메마른 땅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민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갈증을 건드렸다. 민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준수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 다시 자신의 눈을 마주하게 했다. 가까이 마주한 그의 얼굴은 젊은 생기로 가득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풋풋하고 야성적인 남자의 향기는 민자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준수는 민자의 흔들리는 입술을 응시하며 더욱 다가섰다. 그의 거친 숨결이 민자의 얼굴에 닿았다. 제 다른 선물이 무엇인지 직접 맛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장님 후 그의 목소리는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고 그 말과 함께 그의 뜨거운 입술이 민자의 입술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민자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잊고 지냈던 강렬한 불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50대 중년 여인의 삶에 찾아온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부수는 아찔하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그 입맞춤 속에서 민자는 월세라는 하찮은 돈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30대 총각 세입자의 강렬한 유혹 속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준수의 입술이 민자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은 모든 소리를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소리가 두 사람의 격정적인 심장박동과 흐트러지는 숨결에 묻혀버렸다. 민자는 처음에는 당혹감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자극에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녀의 본능이 이성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녀는 저항하는 대신 그 뜨거운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30대 총각의 싱싱한 입술에서 전해지는 젊음의 열기는 민자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기에 충분했다. 잊혔던 여자로서의 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내면을 덮쳤다. 준수는 민자의 미미한 응답에 더욱 과감해졌다. 그의 한 손이 민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몸을 밀착시키고 다른 손은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민자의 몸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겁게 반응했다. 오래도록 무감각했던 그녀의 피부는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의 두 손은 저도 모르게 준수의 탄탄한 어깨를 붙잡았다. 월세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숨결과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젊은 남자의 육감적인 존재감만이 그녀의 세계를 가득 채웠다. 준수는 그런 민자를 침실로 이끌었다. 준수의 침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밀폐된 공간은 두 사람의 은밀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준수는 민자를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민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침대의 부드러운 쿠션감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준수는 민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수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자의 눈은 커다랗게 흔들렸다. 오래전부터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의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마저 엿보였다. 이성과는 거리가 먼 원초적인 매력이었다. 민자는 고개를 저었다. 준수 씨,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나는 건물주야. 그리고 나이가 너무 차이 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사회적 시선과 자신의 이성, 그리고 본능적인 갈망 사이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지만 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민자의 손에 입술을 가져가 부드럽게 키스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장님.
중요한 건 지금 사장님의 심장이 저에게 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수는 민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갔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뜨겁게 뛰고 있었다. 민자의 심장 또한 그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듯 격렬하게 울렸다. 사장님의 이 아름다운 눈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미쳐 날뛸 것 같습니다. 준수는 민자의 재킷을 천천히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저항하는 대신 준수의 움직임을 받아들였다. 단정한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목선과 어깨는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희고 매혹적으로 빛났다. 준수의 뜨거운 손길이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자 민자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전율했다. 잊혔던 육체적인 감각들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겼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준수는 민자를 침대에 눕히고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다. 이번 키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농밀했다. 두 사람의 혀는 서로의 존재를 탐했고 뜨거운 숨결은 뒤섞여 방 안을 뜨겁게 달구었다. 민자는 더 이상 과거에 단단했던 여주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젊은 총각 세입자의 뜨거운 품에서 새로운 욕망에 눈을 뜨는 한 명의 여자였다. 그녀의 손은 준수의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헝클어뜨렸고 그의 등줄기를 긁었다. 그의 손이 민자의 스커트 지퍼를 내리자 민자의 다리가 무릎부터 힘없이 풀려버렸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감쌌고 있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깨웠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젊은 남자의 손길에 민자는 흐느끼듯 신음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내던져진 상태였다. 준수는 민자의 옷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녀의 나신이 드러나자 준수의 눈빛은 더욱 강렬한 욕망으로 이글거렸다. 민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자신의 잊었던 젊음을, 욕망을 다시 발견하는 듯했다. 밀실은 이제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육체적인 교감이 빚어내는 격정적인 공간이 되었다. 준수는 민자에게 오랜 세월 억눌렸던 모든 외로움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듯 그녀의 모든 곳을 탐닉했다. 민자 또한 그의 젊고 강력한 품 안에서 자신도 몰랐던 깊은 쾌락과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다. 월세 대신 다른 선물을 주겠다는 준수의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사회적 금기와 이성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오직 서로의 몸과 감정에 솔직한 두 남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밀실에서 밤을 지새운 민자와 준수. 새벽의 여명은 두 사람의 얽힌 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밤새 잊고 지냈던 이성의 감각이 희미하게 깨어났다. 준수의 품에 안겨 잠든 민자는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함과 동시에 격렬한 전율을 느꼈다. 50대 중반의 그녀가 30대 총각 세입자의 침대에서 밤을 보냈다니 이는 그녀의 지난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오래도록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이 준수의 젊고 뜨거운 존재로 인해 촉촉하게 적셔진 기분이었다. 준수가 먼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밤새 욕망에 이글거리던 것과는 달리 지극히 평온하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든 민자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와 함께 승리감 혹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준수는 민자를 흔들어 깨우는 대신 그녀의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췄다. 이 여인의 외로움을 자신이 채워주었음에 대한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었다. 사장님, 아침입니다.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에 민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준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민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제의 충격과 흥분이 그대로 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민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수는 민자의 반응에 싱긋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침대에서 일어선 그의 젊고 탄탄한 몸은 민자의 시선을 다시금 사로잡았다.
민자는 당황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